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2022년의 그 배당부 시세죠. 배당부 시세의 장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올해 2022년의 주식시장은 뭐 마감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부터는 이제 배당락 시세고 사실상 2023년의 주주들끼리 이제 사고파는 시장이 내일부터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지주 회피 물량 우리가 연말에 뭐 조건은 이제 뭐 가족 합산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게 나오는 이제 마지막 날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시작할 때 한 0.45% 정도 상승 출발해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기관들은 배당 차익 거래로 계속해서 샀고 또 그 개인들은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소폭 매수를 하는 쪽으로 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50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조 1326억을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기관은 1조 97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배당부 종가는 2332.79포인트, 어제보다 0.68%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뭐 밑으로 꼬리가 달리고 그래서 나름 그냥 뭐 괜찮을 거다. 큰 폭은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의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작은 뭐 한 0.4% 못 미치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개인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특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동시에 매수를 했어요. 이게 하루 종일 그 매수 쪽에서 있으면서 지수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렸고 이제 그 잠시 물러났던 코스닥 지수 700도 오늘 이제 회복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13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02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10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04.19포인트 어제보다 1.37%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오늘도 뭐 양봉 그렸습니다만 뭐 오늘 뭐 기술적으로 크게 의미 부여할 수는 없고 결국 이제 내일 이제 배당락 시세를 또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기관의 그 배당 차익 거래가 개인의 매도를 좀 이기는 그리고 이제 개인 매도가 아마 그 가족 합산을 이제 그 안 하는 거에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생각보다 적은 물량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은 오늘 이제 1271원 40전에 끝나면서 다시 3원 40전이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진 거죠, 가치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전부 팔았어요, 시가총액. 다만 산 게 있다면 현대차가 47억, 셀트리온 15억, 카카오 11억, 뭐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상위 12, 13위까지 보면 그게 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887억이나 팔았고, 근데 이제 개인들을 보면 이제 오늘 이제 개인들이 그럼 대주주 회피 물량 주로 많이 나온 게 뭐냐? 삼성전자가 1570억이 팔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은 162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SDI가 301억 팔았고, 네이버가 163억 팔았고, 기아는 오히려 96억을 샀고 셀트리온 263억, 포스코홀딩스 178억, 카카오도 175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대주주 요건에 많이 걸려 있던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관은 뭐 오늘 전부
배당 차익 거래 때문에 샀으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기관은 오늘 거의 다 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뭐니 해도 이 중국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장이 오늘 사실은 이슈가 잘 안 먹히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달랐습니다. 중국 이제 그 얘기는. 그래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 주식 있죠. 그게 이제 당연히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그 격리를 사실상 폐지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화장품, 면세점, 여행, 저가 항공,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일제히 오늘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쪽에 그 개인들이 많이 가져서 대주주 회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쪽이잖아요. 섹터 자체가.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재료로 그 중국이 1월 8일자로 감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완전히 해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영향이 있어서 아시아권 시장 전체적으로도 물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관 투자가의 그 배당 차익 거래 때문에 그랬고, 대만이 한 0.3%, 니케이는 좀 오르다가 끝에 좀 밀려 내려가는 음봉을 그리는, 물론 이제 뭐 0.16% 정도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시세이도 같은 화장품들은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유통이나 백화점 이런 것들도 덩달아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드론, 우주항공 관련, 이거 어제 이제 북한 무인기 뭐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시장 얘기만 해야 되고 잘못하면 이제 정치적인 거로 비춰질까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좀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제가 어제 이제 제 방송을 들어보면 끝에 제가 그 우주항공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찌라시로는 증권시장에 오후부터 돌았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정부 발표는, 국방부 발표는 뭐 4시 반인가요, 오후? 그러니까 뭐 한 6, 7시간 동안, 김포공항에 비행기도 40분인가 50분 동안, 이착륙이 금지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무인기 망정이지, 이거 진짜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뭐 몇백 발을 쏘고, 헬기 뭐 그 전투기 뭐 이렇게 해갖고 20여 대가 떴다는데, 이게 그래도 무인기니까 새를 쫓아다니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 어디서부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슨 무인기에다 대고 경고방송을 하고, 우리도 해서, 우리 무인기를 보내서 대응 촬영했다, 북한을 그랬는데,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도둑놈 들어왔는데, 그래, 이제, 우리도 니네 집에 털러 간다, 이런 거 같은 느낌이, 그게 그럴 일이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그런 경우였다면, 이걸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4대는 어떻게 해서 자체적으로 격추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지 모르고 한 대는 돌아가고, 참 이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드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산주 일부 하고 이렇게 됐는데, 주식 얘기만 해야 되지만, 이게 뭔가 좀,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뭔가 좀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 비행기는 뜨자마자 그냥 1분 만에 논바닥에 처박히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군대 갔으니까 저는 하사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고생한다고 그랬는데, 군대가 다 고생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무인기를 하는데 무슨 전투기가 뜨고 그러는지, 그게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론 뒤늦게 방산주 일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부 드리는데 오늘 이제 한동훈 관련주 이렇게 하고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큰일 납니다. 뭐 오리콤, 노을, 국동유화, 디지털조선, 유니드 플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주라는데 괜히 이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시장의 특징은 역시 이제 중국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가 몰고 온 이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시아권 증시가 그것 때문에 뭐 블룸버그 CNN에서 막 속보로 얘기할 만큼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움직였는데 뭐 일본이나 대만은 조금 주춤했어요. 끝날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특별하게 특히 금융 투자가 배당 차익 거래에 나서면서 제일 많이 우리 시장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대주주 회피 물량 출회되는 이 이벤트는 오늘로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름대로 가족 합산 폐지가 나름대로 시장을 선전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되면 2022년 주시장 끝난 거예요. 내일부터는 28, 29 뭐 증시가 열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3일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2023년 주식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배당 받으려고 내일 사시면 안 됩니다. 배당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실적,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시장이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결국은 이제 오늘 시장 이렇게 끝났습니다만, 오늘 이제 2332.79, 결국 그 지수만 놓고 보면 2017년 수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예, 그동안 이제 3,300 갔다가, 다시 이제 주저앉아서 2017년 수준으로, 물론 이제 뭐, 기업의 밸류나 뭐, 그 볼륨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지수로만 보면은 이제 그렇단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 올 한 해가 이렇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년부터 좋아야 되는데 뭐 갑자기 요새 이제 막 여기저기서 뭐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본격적인 하락이 뭐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산타랠리를 부리시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산타랠리 뭐 결국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경기 침체도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이제 그 워닝, 걱정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어려워도 주식시장은 항상 그 희망의 끈을 놓질 않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개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도 이제 준비 중에 있고, 30날이나 31일날, 아니면 30날, 31일날 연거푸서 양이 많아지면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대개 그 증권사, 주요 증권사의 의견들을 보면, 상반기엔 나쁘고 하반기엔 좋아진다. 이런 겁니다. 상저하고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뼈 아프게 고생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단을 지목하는 거 보면 아예 하단을, 의견을 안 낸 증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지 않은 고통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겪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새해에 그 주시장을 이제 해바뀌어서 새로운 주시장을 맞이하는 게 뭐 즐겁거나 뭐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걱정만 더 쌓여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주시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희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빠지다가도 주가가 힘들게 하면서 이게 딱 하루만 올라줘도 투자자들이 갑자기 생기가 돌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묘한 마력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어려우면 내일도 모레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주식시장에 많아요. 그렇게 지배를 해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역발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역발상이라는 게 실적도 나쁘고 뭐 이런 애를 역발상을 해서 너무 빠졌으니까 사자, 이런 거는 역발상이 아니에요. 역발상이 아니라 지금 같은 때 역발상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야말로 정말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시장한테 그래, 떨어지려면 좀 떨어져봐. 아니 내가 3,300부터 여기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내려왔는데 네가 얼마나 더 빠지겠어. 그렇게 떨어지려면 너 한번 떨어져봐. 오히려 나는 떨어지면 살 기회를 노리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한테 뭐 실제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이지 그런 기회가 빨리 나한테 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00에부터 물려서 여태까지 내려온 분은 복구가 안 돼요. 내년에도. 왜? 증권사들의 일반적인 그 상한선이 3,000을 못 넘어요. 주요 증권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낮게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찬스를 우리에게 뭐 보면은 무슨 뭐 10년 만에 다가오는 무슨 대박이 날 찬스 이 종목만 사세요.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런 일 내년에 없습니다. 뭐 10년 만에 오는 기회, 그거는 재작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였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열받아서 이거 지금 사야 되는데 왜 이딴 소리냐. 그때는 전부 또 뭐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러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 아니다. 이게 무슨 10년 만에 기회가 와요. 안 와요. 그런 거. 안 옵니다. 내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잘하면 시장이 그렇게 어렵게 우리를 끌고 가도 우리는 그 시장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은 그걸 찾는 생각,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이 어려워도 어렵다, 무섭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케이 와라. 오면 내가 산다. 바닥이여 어서 오라. 나는 준비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여러분이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 공부를 좀 하시든가 뭐 이렇게 증권사 이거 뭐 요약해서 제가 드리겠지만 뭐 실제로 뭐 증권사 리포트도 좀 많이 보시고 이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하는 사람을 이기는 재간은 없습니다. 증시에서도 그래요. 준비한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예요. 그래서 뭐 요런 유명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어떤 거를 어떻게 실을 건지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딥다 사서 놔놓으면은 무조건 돈 먹는 그런 시장은 내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막 바꿔가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30날 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준비를 나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아직도 안 하고 계시다 그럼 빨리 하세요. 연말 연시에 하시고 계속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즐겨라.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경기 침체 주가 빠지는 거 무슨 수로 우리가 막겠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즐기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그거를 즐기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 함부로 사는 거 아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저점, 경기 침체 어서 와라. 경기 침체 와서 주가 빠지면 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생각만 말고 준비를 하고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100만 개미는 그런 쪽에 시각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진행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황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